옥단춘전. 조선 숙종대왕 시절 온 나라가 태평하여 집집마다 식량과 재산이 풍족했다. 이때 서울에 유명한 정승 두 사람이 살았는데 바로 김정승과 이정승이었다. 그들은 생활이 검소할 뿐만 아니라 성품도 인자해서 백성들의 우러름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그것이 늘 걱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승이 꿈을 꾸었다. 여의주를 가지고 놀던 청룡이 갑자기 달려드는 흰 호랑이를 한강물에 빠뜨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다. 그것이 태몽이었던지 그날부터 이정승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다. 또한 같은 무렵에 김정승도 흰 호랑이가 한강을 건너다가 청룡을 만나서 한강에 빠지는 꿈을 꾸었다. 이후에 김정승의 부인 역시 아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10달이 지난 후에 두 부인이 모두 아들을 낳았다. 이정승은 아들의 이름을 혈룡이라 지었고 김정승은 진이라 지어 불렀다. 혈룡과 진이는 씩씩하고 용감했으며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지혜도 뛰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우애 좋게 지내던 두 소녀는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우리 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요 죽어서까지도 우정을 깊게 나누자꾸나. 그래서 내가 먼저 출세하면 나를 도와주고 내가 먼저 출세하면 너를 도와주도록 하자 하며 장례를 약속했다. 그 무렵 이정승과 김정승이 동시에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다. 좋다는 약을 다 써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두 정승은 같은 날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 김정승의 아들 진이는 재산이 넉넉해서 편안히 지내다가 과거에 급제하여 평양 감사가 되었다. 김진이는 평양에 도착하기가 바쁘게 아리따운 기생부터 불러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중에 옥단춘이란 기생은 신분이 비록 기생이었지만 행실이 바르고 마음이 고왔다. 그래서 부임하는 평양 감사마다 수청 들기를 명하여도 모두 거절하고 글 공부에 힘쓰며 세월을 보내던 중이었다. 김진이도 역시 옥단춘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 당장 이방을 불러 오늘부터 옥단춘에게 내 수청을 들도록 하라 하고 분부하였다. 이방은 즉시 달려가서 옥단춘을 데려왔다. 명을 받은 옥단춘은 하는 수 없이 옷을 갖춰 입고 평양 감사의 앞으로 갔다. 감사는 아리따운 옥단춘을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 흥겨워하였다. 하지만 옥단춘은 그저 건성으로 대하며 감사의 비위만 맞춰줄 뿐이었다. 그날부터 감사는 관과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옥단춘만을 생각하였다. 한편 이정승의 아들 혈룡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을까? 양반처지에 날품을 팔 수도 없고 길거리에 나가 구걸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고심 끝에 그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내다 팔아 끼니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것마저도 다 팔고 없어지자 자기 머리까지 잘라 팔아 한 끼를 때워야만 했다. 바로 이 무렵 혈룡은 친구 김진이가 장원급제하여 평양 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생각했다. 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지금을 두고 한 말이구나. 이렇게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우정을 깊이 나눴던 친구가 큰 벼슬에 올랐으니 말이야. 그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이 일을 알린 후에 약간의 노자를 마련해서 평양으로 떠났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500리길을 걸은 후 현룡은 마침내 평양에 당도했다. 푸르른 강산이 펼쳐진 평양은 무척이나 경치가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경치를 구경할 여유도 없이 즉시 평양 관가로 달려갔다. 거기서 포졸들을 붙잡고 간절하게 사정했다. 나는 감사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이현룡이란 사람이요. 가서 내 이름 석자만 되면 감사가 반가워할 것이니 어서 가서 아뢰주시오. 참 웃기는 사람이군.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그런 초라한 행색으로 감사님의 친구라고 우릴 속여? 포졸들은 현룡을 비웃으며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래도 현룡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 동안 매일 관가를 찾아 사정하였다. 그러는 사이 가지고 왔던 노자는 다 떨어지고 주막집의 밥값도 치르지 못해 쩔쩔맸다. 현룡은 어쩔 수가 없어서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팔아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곧 벗어 팔 옷조차 없었으니 말이다. 거기다 포졸들도 때묻고 낡은 속옷만 입고 가는 현룡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 여기고 아무리 사정하여도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현룡에게 감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평양 감사 김진이가 각 고을 수령을 모아놓고 대동강 연관정에서 큰 잔치를 베푼다고 했던 것이다. 고소한 음식 냄새가 풍기고 덩덕쿵 풍악소리가 울리면서 대동강 연관정에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현룡은 잔치가 시작되기 전부터 밖에서 서성이며 정자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러다 잔치의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정자 위로 올라갔다. 평양감사 김진이야, 나 이현룡을 모르느냐? 그러자 술에 취한 김 감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노발대발 화를 내며 대답했다. 내 이놈, 넌 어떤 미친놈인데 이렇게 함부로 내 이름을 부르느냐? 현룡은 너무도 어이가 없었지만 너를 친구라고 믿고 그 먼 길을 왔다가 오늘에야 만났는데 이렇게 모른 척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얘 친구는 쓸데없는가 보구나. 그래, 모른 척 하는 것은 좋네. 하지만 배고픔으로 신음하는 늙은 어머니와 아내를 살리게 돈 좀 빌려주게 하며 창피를 무릅쓰고 간절히 사정했다. 그러나 몰인정한 감사는 돈은커녕 대번 대동강의 뱃사공을 불러 명령했다. 너희들은 이 미친놈을 배에 실어다가 대동강 깊은 물에 던져버리고 오너라. 사공들은 명에 따라 현룡을 잡아 배에 실었다. 이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옥단추는 저 이현룡이란 분이 비록 옷차림은 초라하지만 비범한 분임에 틀림없어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곧 김감사에게 소녀 지금 몸이 오슬오슬 춥고 괴로워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거짓 엄살을 피워 물러나온 후 곧장 사공을 쫓아가서 내 이 선비님의 몸값을 후히 줄 테니 모래를 덮어 숨겨두고 오시오 하고 은근한 말로 꾀었다. 그러자 사공들은 본래 옥단춘이 의로운 사람인데다 돈을 후히 준다는 말에 혹하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서서히 대동강 깊은 물로 향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꿈에도 알지 못한 현룡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서울에 남은 어머니와 아내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밤낮으로 기다릴 텐데 내 팔자가 왜 이리도 기구할까. 이런 현룡의 모습을 딱하게 바라보던 사공들은 여보 그만 진정하시오. 감사님의 명령이 비록 엄하지만 우리가 어찌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겠소. 지금 놓아줄 테니 몸 위에 모래를 덮고 숨어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거든 도망치시오. 하며 옥단춘의 말대로 현룡을 물가에 내려주었다. 뜻밖의 목숨을 구한 현룡은 사공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그들의 말대로 강가에 모래를 덮고 누워서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다. 모래를 덮고 누워 있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모래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현룡은 깜짝 놀랐지만 숨을 죽이고 마치 죽은 듯이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선비님, 저는 당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이 아니니 염려 말고 일어나세요. 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룡이 그제야 안심하고 눈을 떠 바라보니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미음 한 그릇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현룡은 우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앞뒤 생각 없이 단숨에 미음부터 마셨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미움으로 배고픔을 면한 현룡이 그제야 옥단춘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분인데 죽어가는 이 목숨을 살려주십니까? 저는 평양에 사는 기생 옥단춘인데 오늘 선비님의 억울한 죽음을 딱하게 생각하여 구해드린 것입니다. 자, 이젠 저희 집으로 가서 몸조리를 하십시오. 현룡은 호의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옥단춘을 따라갔다. 이때부터 이현룡은 옥단춘의 집에서 신세를 졌는데 하루가 다르게 정이 쌓여갔다. 이럭저럭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과거 시험을 알리는 방이 거리거리에 나붙었다. 이것을 본 옥단춘은 당장 짐을 챙겨서 당구님은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나십시오. 충신의 자식으로서 어찌 이런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마침 서울 사시는 이선부 댁에 전할 말씀도 있고 하니 그 댁을 찾아가십시오. 하며 현룡을 서울로 떠나보냈다. 이별하여 서울로 떠나가는 이현룡과 옥단춘은 그동안의 정을 잊지 못하고 무척이나 아쉬워했다. 얼마 후 현룡은 서울에 다다랐다. 그는 옥단춘의 말대로 이선부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마치 궁궐처럼 크고 으리으리해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그런데 이건 또 웬일인가? 뜻밖에도 자기 어머니가 서서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닌가. 현룡은 놀랄 새도 없이 어머니 앞에 엎드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저만 평양에서 편히 지내다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평양으로 간 얼마 후 너의 친구 평양 감사가 재물을 보내줘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 너는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하고 대답했다. 그제야 현룡은 옥단춘이 나 몰래 재물을 보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과거 시험 날이 되어 각 지방의 글 잘하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다. 현룡 또한 비장한 각오로 시험장에 들어섰다. 이윽고 천하 태평춘, 천하가 봄과 같이 태평하구나 이라는 글 제목이 쓰여진 방이 걸렸다.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먹을 간 현룡은 붓을 들고 단숨에 글을 써서 가장 먼저 올렸다. 잠시 후 시험이 끝나고 채점을 거쳐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결과 현룡은 당당히 장원에 급제하여 항림학사라는 벼슬에 임명되었다. 이로써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된 현룡은 위로는 임금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아래로 백성들을 잘 돌보았다. 그러자 그는 옛일을 떠올리며 가만히 생각했다. 평양 감사 김진희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 때문에 분명 아무 죄 없는 백성들도 피해를 보았으리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이 사실을 임금님께 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글로 적어 임금님께 바쳤다. 임금님이 그것을 받아보시고 현룡을 불러 몰래 비밀 편지 3통을 내려주셨다.
그중 첫째 편지는 궁궐 문 밖에서 열어보고, 둘째 편지는 평양에 가서 열어보고, 셋째 편지는 그 후에 열어봐라. 편지와 함께 임금님은 이렇게 당부했다. 편지 세 통을 받아가지고 궁궐을 나온 현룡은 궁궐 문을 벗어나기가 무섭게 첫 번째 편지를 뜯어보았다. 거기에는 평안도 암행어사 이현룡이라는 사령장, 관직을 임명 해임하는 뜻을 적어 본인에게 주는 문서, 사령장이 들어있었다. 명령에 따라 평안도 암행어사가 된 이현룡은 마패를 찬 후에 서둘러 평안도로 향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평안도는 산도 물도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여기서 현룡이 두 번째 편지를 뜯어보았다. 거기엔 암행어사는 평양감사를 관직에서 파면하라고 써 있었다. 편지를 읽고 난 현룡은 곧장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옥단춘을 찾아갔다. 옥단춘은 현룡을 서울로 떠나보낸 후 나날이 그리워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날 밤도 역시 현룡에 대한 그리움을 달리기 위해 검은고를 뜯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중이었다. 이마, 이마, 낭군이마, 천리마 타고 오실 님의 행차가 왜 이리 느리신고. 이마, 이마, 서방님아, 과거의 낙방에서 못 오시나. 아니면 조정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못 오시나. 무정하신 낭군이마, 깊은 밤에 홀로 누워 기다리니 눈물만 오락가락하네. 한탄을 섞어서 한참 노래를 부를 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어흠 하는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거 누구시오? 누군데 이 밤중에 날 찾으시오? 옥단춘이 노래를 멈추고 방문을 열며 말했다. 그러나 밖은 고요한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옥단춘이 방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다. 뜰 아래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수상하게 생각한 옥단춘은 등불을 들고 살며시 나가 보았다. 거기엔 웬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춘아, 한양난군 이현룡이 이제야 왔구나. 이렇게 힘없이 말하는 사람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모양을 하고 있는 현룡이었다. 순간 옥단춘은 너무도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서방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원급제는 못했을 망정 모습조차 왜 이 꼴입니까? 내가 서울 집에 가보니 춘희가 나 몰래 보내준 재물 덕분에 부유하게 살고 있더구나. 그러나 그 전에 돈을 빌려 썼던 빚쟁이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재산을 모조리 날려버리지 않았겠냐. 이젠 춘희, 너 볼 면목도 없다. 현룡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자 춘희는 따뜻한 말로 현룡을 위로했다. 서방님, 저희 집에 쌀이 없겠습니까? 옷이 없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근심 걱정 잊어버리시고 저희 집에서 편히 쉬세요. 옥단춘은 현룡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힌 다음 편히 쉬게 해주었다. 이튿날 옥단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은 평양 감사께서 대동강 연광정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십니다. 제가 아직 기생의 몸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어 다녀올 테니 그동안 집에서 편히 쉬십시오. 하는 당부를 남기고 대동강 연광정으로 향했다. 그날 평양 감사 김진희는 각 고을 수령을 모두 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흥겨운 풍악 소리는 곳곳에 울려 퍼지고 화려한 옷을 입은 기생들은 풍악 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췄다. 이때 암행어사 이현룡은 찢어진 갓에 더러운 옷을 입고 연광정 주위를 이리저리 맴돌고 있었다. 외양은 비록 보잘것없었지만 그 의기는 양양하였다. 잠시 후 그는 성큼성큼 걸어 연광정에 올라가다가
역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러자 감사가 내다보고는 너 이놈 이혈룡이로구나. 어떻게 저번에 죽지 않고 살아서 나타났느냐? 하며 놀라 따져 물었다. 그러자 혈룡은 지난번 일을 잊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 찾아왔다. 하며 마치 귀신이 되어 나타난 듯 대답했다. 귀신이라는 말에 감사도 겁을 먹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이방을 돌아보며 대책을 물으니 이방이 생각 끝에 대답했다. 아무래도 참말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그 뱃사공들을 불러 한번 문초하여 보시지요. 이 말을 들은 감사는 옳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당장 뱃사공들을 잡아들이도록 명했다. 잠시 후 사공놈들 대령이요 하는 소리와 함께 줄에 묶인 사공들이 들어왔다. 그러자 즉시 평양감사의 추상 같은 엄명이 내려졌다. 어서 그놈들을 매로 쳐서 진실을 밝혀내라. 분부에 따라 곧 매질이 시작되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사공들은 더 이상 매를 참지 못해 그만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다. 이야기를 듣고 난 감사는 당장 옥단춘을 가리키며 전부터 수청들라는 명령을 거역한 저 요망한 기생 옥단춘부터 잡아내라 하고 호령을 내렸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졸들은 정자 위에 앉아있는 옥단춘을 혈룡의 옆으로 끌어냈다. 이것을 지켜보던 감사는 다시 사공을 향해 호령했다. 이혈룡과 옥단춘을 내가 보는 앞에서 저 대동강물에 던져버려라. 혈룡과 옥단춘은 하는 수 없이 줄에 묶여 배에 올라 대동강 깊은 물로 떠내려갔다.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은 암행어사 이혈룡은 붕우유신 이란 옛말도 다 쓸데없구나. 전에는 죽고 사는 것을 같이 하자고 손을 걸고 맹세하였더니 이런 법이 어디 있나 하며 대동강을 향해 한탄하였다. 이때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사공들은 감사의 명령이 두려워 인정사정도 봐주지 않고 어서 물로 뛰어들라고 성화했다. 이젠 정말 어쩔 수 없나 보다. 옥단추는 눈물을 흘리며 혈룡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치마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물로 풍덩 뛰어들려고 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난데없이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우레 같은 코함 소리가 들리면서 역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그제야 암행어사 이혈룡이 배에서 일어서면서 나는 암행어사 이혈룡이다. 어서 이 배를 연광정으로 돌려대라 하고 사공들에게 명하니 사공들이 귀신에 홀린 듯이 허둥지둥 배를 돌렸다. 한편 잔치가 열리던 연광정은 엎드린 놈, 자빠진 놈, 게을로 빠져든 놈, 말을 거꾸로 탄 놈, 이리저리 갈팡질팡 도망가는 놈 등 온통 아수라장 같았다. 그 중에서도 평양감사 김진희는 혼이 빠져서 달아나다가 정자 위에서 떨어져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을 본 나졸들이 달려들어서 손과 발을 묶어서 어사 앞에 끌어다 놓았다. 암행어사가 이 모습을 보고 소리쳐 말했다. 너 김진희는 오늘부터 평양감사에서 파직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십 명의 나졸들이 김진희를 형틀에 매달고 번개같이 곤장을 내리쳤다. 쉴 새 없이 퍼붓는 매질에 죽을 것 같았던 김진희는 에고 어사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옛날에 제가 죽을 죄를 진 것은 귀신에 홀렸기 때문인가 봅니다. 하면서 잘못을 빌었다. 혈룡은 평양감사의 죄를 생각하면 10,000번 죽어도 마땅하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용서해 주기로 했다. 그렇다고 그냥 용서해 주지는 않고 아까의 뱃사공들을 불러 분부하기를 너희들은 급히 평양감사를 배에 싣고 대동강 깊은 물로 들어가 물속에 한참 동안 넣었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도로 건져내라. 네,
뱃사공들이 김진이를 급히 배에 싣고 물에 떠갈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일더니 김진이를 내리쳤다. 이것을 바라보던 암행어사 이현룡은 옛정을 생각해 눈물 흘리며 말했다. 나는 차마 진이를 죽이지 못하고 살려주려 했는데 하늘이 벌을 내리셨구나. 그 후 포악한 김진이 때문에 흉흉해졌던 평양은 다시 옛날의 안정을 되찾았으며 백성들은 어사 현룡의 현명한 판단을 칭찬했다. 이후 암행어사 현룡이 김진이의 파직과 죽음을 글로 써서 임금님께 올렸다. 임금님이 어사의 일처리를 칭찬하셨으면 당연하다. 이때 현룡은 임금님께서 주신 세 번째 편지를 뜯어보았다. 거기엔 암행어사 겸 평양감사 이현룡이라는 사령장이 들어있었다. 현룡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양감사로 부임해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또한 사랑스럽고 의리 있는 옥단춘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그 후 임금께서 그 소문을 들으시고 현룡을 우의정으로 승진시켜 서울로 부르셨다. 거기다 본 부인을 정렬 부인으로, 옥단춘을 정덕 부인으로 삼으셨다. 이로부터 현룡의 덕이 온 나라에 알려지니 그 명성이 자손 대대로 빛났다.